안녕하십니까. 며칠 만에 도서관에 왔는데 또 금방 가네요. 앞에 썸네일이 무시무시할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보는 게 이 오늘 얘기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저도 지금 컴퓨터 되는 곳에서 뉴스 책은 안 보고 뭐 뉴스도 뭐 글 읽는 거니까 독서는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니먼 교수의 이제 관세 탄력성 공식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뉴스 볼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누군가 해주는 판단이 아니라 이런 근거들을 살피는 게 중요하겠구나. 경제, 금융 이런 뉴스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면 지금 식도 탄력성 먼저 얘기할게요. 제가 새벽인가 그 패션과 컴플렉스 이렇게 라방을 하면서 이거랑 거의 비슷한 가디건이지만 두터운 가디건을 입었을 때는 좀 체중이 더 나가 보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얇은 가디건이에요. 이걸 입으니까는 역시 다시 제 체중으로 슬림하게 다시 돌아오는 거 있죠? 그렇게 돌아오는 걸 탄력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쉽게 오늘 나름대로 노력해서 쉽게 이렇게 한번 남기는 걸 노동으로 하겠습니다. 저 공식은 쫄 필요는 없고요. 저 공식이 뭐 하여튼 뭐 기호 같은 것도 이상한 걸 쓴 것 같고, 원래 이제 그 말로 다른 이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뭐 미적분 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뭐가 도출이 돼요. 수학 좀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근데 그게 뭐냐면은 탄력성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관세를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막 관세 가지고 막 이렇게 휘두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관련해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우리나라 미래하고 굉장히 직결된 거라서 관련된 거를 몇 차례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고 마무리할지 밑에 그래도 다 경제 관료들 똑똑할 거고 트럼프도 장사꾼이고 한데 이게 수습이 안 되는 데까지 가면은 안 되잖아요. 수습이 되는 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수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탄력성 안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탄력성 안에서. 뭐 굉장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는 막 긴 유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유도를 통해서 딱 관세 탄력성에 대한 어떤 공식이 나왔어.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한 교수가 트럼프가 잘못했다는 거야. 이거를 어떤 항목에 이를테면은 수입가를 넣어야 되는 걸 갖다가 소매가를 넣었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게 너무 뻥튀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엄청나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와 어떤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 실제로 미국의 경제에 지금 벌써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은데 미국이랑, 여기 제목을 어떻게 달지 모르지만은 관세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제 경제 좀 아는 분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내가 관세 이거를 처리를 꼭 하는 거를 내 마지막 사명으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주장의 근거가 뭐고, 우리가 뉴스 볼 때 어떤 것들을 따져가면서 봐야 되는지, 뭐 신문사에 따라서 뭐 다르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경제적인 거 외에 다른 고려도 있고. 근데 저는 지금 경제적인 것만 이제 보려고 합니다. 탄력성은 일단은 탄력성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그리고 이거 아시죠? 그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나? 거미집 이론? 거미집이 모르겠네. 이를테면은 농사를 지어. 그러면은 갑자기 작황이 기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생깁니다. 그 가격 변동에 맞춰 가지고 또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반영이 되지만 그 다음에는 또 상황이 달라져 있어.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결국은 가격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고가가 되는구나 했다가 내놓으니까는 떨어져. 근데 그거는 어떤 1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거미집 모형으로 수렴하기도 하고. 수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공급 가격 탄력성보다 크면은 수렴을 하겠죠. 이거를 내가 근데 지금 다 설명하기가 좀 그렇네.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수렴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탄력성이 가격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발산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산해버리면 이제 만약에 지금 미국 관세 이런 거 문제에서 발산해버리면은 전 세계적으로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고. 근데 그런 게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막 복잡한 시까지 우리가 뭐 찾아보지 않더라고 해도 이해를 해보면은 어떤 게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뭐 갑자기 관세 때문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되게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걸 사야 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 되고 있죠. 벌써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막 시위도 일어나고. 그러나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 나중에 수습을 하려고 할까 라고 봤을 때 탄력성 안쪽으로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관세에 대한 그 탄력성은 뭐 이제 수출하고 수입 가격에 따라서 그게 만약에 이 변동들도 국제 무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단위가 막 몇 년 단위짜리도 있고, 또 뭐 이를테면은 인력시장 이런 것도 단위가 몇 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변하거든요. 탄력성이. 그거를 삐쭉빼쭉 하다가 이제 수렴을 하면은 그래도 안정을 찾는 거야. 그리고 채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채권 지금 막 갑자기 팍 다 던져버렸었잖아요. 미국 채권은.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도 야 이거는 탄력성이 무너질 정도다, 이거 잘못 계산한 거다, 이거 내가 이 식을 유도를 했는데 잘못 계산한 거다, 그게 이제 탄력성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니먼 교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애초에 이 관세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넌센스다 이거야. 뭐냐면은 이제 국제 역학, 경제 그런 지형에 따라서 그게 전혀 불공정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생각하듯이 비교우에 따라서 하고 또 어떤 경쟁력에 따라서 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오히려 건강한 거다, 시장 경제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인용인데, 나는 이발사에게 만성 적자를 지고 있다. 나는 이발사에게 계속해서 적자를 지고 있고, 이발사는 나에게 경제학자, 어느 경제학자를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사질 않는다. 그렇지만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입장에서 사실 그렇죠. 미국은 국채에 그냥 다 그게 글로벌하게 떠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이제 많이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중국하고 지금 가장 뭐라고 하면 좋을까, 겉으로 볼 때 드라마틱하게 막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은 탄력성을 잃을 정도까지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트럼프가 뭐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거를 끌고 가고 마무리할지가 궁금한데,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관세를 비롯해서 이제 뭐 이거저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이 많아요. 비판적인 그 시각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저도 그게 좀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이 관세 이거 좀 제대로 하고 가겠다. 그래서 통화도 하고 이제 이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신의 노하우로 잘 해서 관세 자체뿐 아니라 나머지 것들이랑 다 연동시켜서 그런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협상을 해서 뭐 알래스카에 LNG도 나오고 막 하는데, 그런 거라든지 또 하고, 그리고 국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유동성, 또 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채권, 이때 채권 회사채를 말하는 거죠. 채권과 금리, 역관계, 그 회사채,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어려운 시점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예기간이죠. 유예기간이고, 중국이랑 일본이 서로 막 어마어마한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협상은 관세 탄력성 안쪽에서 마무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안 되면 트럼프 그냥 바로 끌어내려집니다. 트럼프가 뽑힌 것도 뭐 경제적인 이유가 좀 컸고, 근데 한덕수가 그렇게 하는 게 맞나? 그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 다 관세도 조정이 다 될 거란 말이죠. 협상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 유예기간 이후에 유예기간 그 안쪽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의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관세뿐 아니라 나머지 경제적인, 트럼프는 일단은 우리에게 혈맹우방인 미국이 그럴 리가 없는데 싶지만, 경제적인 이득을 우리나라 뭐 일본 이런 데에서 엄청 땡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관세전 자체가 오히려 혈맹우방들하고 거기에서 땡기려고 하는 거죠. 중국과의 이 무역전을 통해서 결국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랑 물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밑에서는 몇 개월 내에 어떻게 정착시킬지 다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탄력성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양쪽이 다 결합돼 가지고 이 세계 경제에 그걸 하고 있는데, 발빠르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섣부르게 뭔가 협상을 하고 사인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전문가고 하니까 이 식도 바로 이해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식 유도하는 거 지금 쫙 도서관에서 봤거든요. 봤는데 수학을 잘 못하니까는 힘들게 봤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그런 거 확인을 했고, 그러면은 미국이 탄력성을 잃어버릴 정도로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협상에서. 그러면은 지금 빠르게 뭘 협상을 하고 사인을 하고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보다는 중국 상황을 보고, 일본이나 유럽 상황을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레버리지로 삼고, 우리가 다른 어떤 카드, 기술적인 경쟁력을 갖춘 그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도 굉장히 유리하게 쓸 수가 있고, 또 다른 데를 봐야죠. 다른 데를 보고 가장 가깝다고 외치는 혈맹우방에게서 결국은 싹 이득을 보고, 나중에 관세는 여기저기 다 조절해가지고 거미집이론 안쪽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세 탄력성을 집어 넣을 겁니다. 만약에 못 넣으면은 트럼프는 끌어내려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각 주장에 대해서 바로 뭐 한덕수 옳소, 뭐 한덕수 나빠, 트럼프 옳소, 트럼프 나빠, 우리는 이게 먼저 들어오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왜인지, 근데 왜인지를 알려면은 상당히 조금 뭐 어려운 식도 나오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플러스 생각하면은 탄력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관세 탄력성이 무너지는 것을 미국이 바라지 않는다. 미국이 일정 부분
파워 트랜지션으로 조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미중 관계가요. 그러나 아예 그냥 양쪽 다 피보는 거거든. 근데 사실 중국은 그런 면에서 중국 전체주의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협상에 뭐 들어설 때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결연함 이런 것이 더 크거든.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아무리 또라이라고 해도 트럼프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진핑이 하는 게 훨씬 더 사실은 더, 거기는 뭐 미국처럼 시위가 일어나기도 어려운 나라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랑 잘 지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뭐 돈 빼가려고 하는 거잖아 사실. 근데 잘 지낸다라고 하는 건 에이 그건 아니지 하면서 우리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그 실리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리 외교를 해야 되고, 어쨌든 지금 이 관세 탄력성, 그러니까 원래 그 탄력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아까 말했던 농업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배우죠. 그런 거는 진짜 1년 단위로 이렇게 돌잖아요. 흉작이 됐다가 풍작이 됐다가 하면은 거기에 맞게 가격 설정을 하고 해가지고 수요 공급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국제관계에서는 그런 탄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관세 같은 거예요. 관세.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중구난방으로 됐네.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쉽게 설명이 잘 안 되네. 이 내용 자체가 좀 몇 개의 개념만 이렇게 알면은 어렵진 않은데, 오늘은 그 이전처럼 막 고등학교 개념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판단은 기자가 해주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 각자가 해야 되는데, 각자가 하려면은 근거들을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근거는 탄력성이다. 미국은 탄력성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관세 협상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보이는 이면에는 뜯어먹을 수 있는 나라들을 다 뜯어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정한 혈맹우방이라는 거죠. 중국보다는 그래도 나는 미국이 나아.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돼.